안녕하세요. 작곡 닌자 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신디사이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제가 예제로 사용할 요 곡의 요 베이스 파트 그리고 요 파트 한번 잠깐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요 곡은 컴플렉스트로 스타일의 이러한 특징적인 베이스 톤이 메인으로 있는 트랙이고요. 이거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인데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부합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열었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지금 특별한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이 그겁니다.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데 벨로시티에 따라서 이 톤이 바뀌는 것을 이것의 원리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클립에 있는 이 노트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벨로시티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벨로시티만 바꿨을 뿐인데 그 이 신스페이스의 톤이 바뀌죠. 자, 지금 한번 얘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자, 여기도 지금 보면 벨로시티를 제가 지금 편의상 마이크 끄지 않고 벨로시티 바꾸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듯이 지금 벨로시티에 따라서 음색이 지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고요. 참고로 요 내용은 지금 제가 이전에 업로드 해드렸던 그 신디사이저죠. 신디사이저 내용 중에 레가토와 리트리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에서 그 어떤 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벨로시티가 안 먹는 가상악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사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제가 드릴 이 이야기는 개념만 알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활용했을 때 크게 효과가 큰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참고로 제가 오늘 요 얘기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인터넷상에 많은 좋은 신디사이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세럼이나 그 밖에 다른 신스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으신 그런 영상들이나 컨텐츠가 많이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충분히 도움을 받고 공부하는데 어떤 유의미한 그런 영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아쉽다까지는 아니고요. 제 생각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한 좋은 영상들로 공부하는 거 너무 당연히 좋고 뭐 저 역시 종종 즐겨 보지만 사실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대한 정보들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신디사이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뭔가 조각조각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세럼이나 이런 특정 악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데 신디사이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살짝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신디사이저에 대한 기본 개념을 혹은 그런 신디사이저의 그런 사운드 디자인, 톤 메이킹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는 신디사이저의 그 각각의 파트의 연결, 즉 라우팅이라 그러죠.
혹은 패칭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연결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신지사이저 그런 정보,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모두의 작곡에도 지금 사실 신지사이저에 대한 강의가 어느 정도 촬영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의 작곡의 대도서관 형님이 이제 그 편집을 해서 그 신디사이저 강의를 올리시는데 지금 촬영된 분량은 있지만 이제 워낙 그분 지금 바쁘셔가지고 아직 다 내용이 올라가 있진 않아요. 앞으로 제가 제 개인 채널인 이 채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모두의 작곡에도 올라올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신디사이저 강의는 요 얘기를 지금 한번 잘 들어주세요. 그 영상에서도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이미 드렸지만 특정 신디사이저를 뭐 세럼이든 어떤 뭐 특정 신디사이저를 제가 뭐 그 보통 이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디사이저를 설명드릴 때 저는 리즌의 이 서브트랙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디사이저를 설명드리는 목적 자체가 즉 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럼이나 이런 특정 신디사이저들에 대한 매뉴얼 혹은 사용법 그리고 뭐 이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신디사이저를 아마 계속 다룰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명기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나 그리고 세럼같이 훌륭한 악기를 계속 쓰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음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 신디사이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디사이저 강의를 앞으로 종종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어떤 그런 특정 신디사이저에 대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신디사이저를 이렇게 마주하셨을 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즉 기본적인 개념과 그런 이해도를 가지고 지그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바라봤을 때 특별한 사용법이나 그런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지 않아도 바로 그 해당 신디사이저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신디사이저 개발자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 어떻게 하면 이 신디사이저가 기존의 신디사이저의 사용을 해보셨고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다룰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저는 그런 조작이나 인터페이스를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일부러 사용자들이 어렵게 쓰게 하려고 막 애쓰면서 막 어렵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개념과 체계가 잡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가 해당 시티사이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제품이 발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올려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뭐 특정 신디사이저를 이렇게 뭐 여러분들께서 다루시는데 뭐 세럼이라든지 혹은 뭐 UA의 뭐 폴리맥스라든지 이런 신스를 하나를 꼽아서 이렇게 다루고 요것도 물론 좋지만 너무 훌륭하지만 그런 처음 보는 신디사이저를 봤을 때 마치 탐정이 되듯이 마치 내가 탐정이 된 듯이 해당 신디사이저가 왜 이러한 UI를 선택했을까? 왜 이러한 조작으로 움직이게 했을까를 스스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는 그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저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릴게요. 자, 아까 일단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고 벨로시티에 따라서 그 이러한 베이스의 톤이 바뀌었잖아요. 그 원리를 지금부터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설명을 서브트랙터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서브트랙터고요. 이거 일단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디사이저가 꼭 굳이 지금 없으셔도 이 신디사이저가 지금 없으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접근하시라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이게 없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리셋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미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모두의 작곡에서 그 신디사이저 강의를 지금 올려드린 게 있어요. 거기서 지금 제가 뭐 해당 영상 지금 이 영상의 링크에 이 영상의 그
링크를 달아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디사이저는 보통 오실레이터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벨로시티로 라우팅하는 거,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신디사이저를 이해할 때 연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딱 알려드리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위해서 차근차근 잠깐만 한번 짚을 것만 좀 짚을게요. 그리고 필터가 있죠. 필터. 그리고 앰프가 있습니다. 앰프. 여기서는 오실레이터 말 그대로 그 재료죠. 재료. 소리의 재료. 파형이죠. 파형. 여기서 음색을 만들고요. 음색. 얘는 음의 높낮이. 음이죠. 그리고 얘는 볼륨을 제어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전에 모두의 작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엔벨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엔벨로프라고도 하고요. 엔벨롭. 그리고 또 다른 게 LFO라고 있죠. LFO. 보통 앰프의 세럼도 마찬가지고요. 앰프의 엔벨롭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이 앰프 엔벨롭은 앰프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앰프 엔벨롭은 앰프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시고 필터 엔벨롭은 필터 엔벨롭에 속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모두의 작곡에 이미 올라가 있는 신디사이저 강의가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터에 연결되어 있는 필터 엔벨롭, 그리고 앰프에 연결되어 있는 앰프 엔벨롭, 혹은 오실레이터에 피치에 연결되어 있는 피치 엔벨롭, 이런 것들이 각각의 항목에 속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앰프에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신디사이저에서 여기 지금 앰프 엔벨롭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제조사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끔 미리 연결을 해놓고, 즉 프리와이어링이라고 하죠. 미리 PRE, 미리 연결을 해놓은 거죠. 미리 연결을 해놓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끔 여기 앰프 엔벨롭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 앰프 엔벨롭, 필터 엔벨롭, 이런 각각의 엔벨롭, 그리고 이런 모든 LFO는 전부 다 모듈레이션 항목에 속하죠. 모듈레이션. 이 모듈레이션이 엔벨롭과 LFO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신디사이저는 기본적으로 오실레이터, 필터, 앰프, 모듈레이션으로 나눠지고 모듈레이션은 엔벨롭과 LFO로 나눠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 모두의 작곡의 신디사이저의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벨롭 모듈레이션에 속한 엔벨롭 중에 하나가 앰프에 파견 나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앰프에 파견 나가 있다. 그럼 앰프에 파견 나가 있는 엔벨롭을 우리는 앰프 엔벨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앰프 엔벨롭. 예를 들어서 필터에 파견을 나갔다. 필터에 파견. 그럼 우린 그거를 필터 엔벨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필터 엔벨롭.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제가 오늘 바로 벨로시티 툴 바로 이야기 드리면 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좀 부연 설명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로 그 모두의 작곡에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일단 보고 오시라고도 얘기 드렸지만 당장 그걸 꼭 안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게끔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두의 작곡에서 그러면 앰프에 연결된 앰프 엔벨롭에서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에 대해서 종결을 한번 했죠. 종결. 지금 잠깐 간단하게만 볼게요. 어택은 뭐였죠? 어택은 내가 키를 눌렀을 때, 이거 키를 누른다는 행위를 저는 거기서 키 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키 온 했을 때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는 그 적막한 상태에서 내가 앰프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 듣길 원하는 이 볼륨을 파트를 이야기하죠. 이 앰프로 내가 듣길 원하는 레벨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택이었어요. 즉 지금 어택이 빠르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건 뭐죠? 건반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앰프에서 듣길 원하는 음량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택이 빠르게 세팅돼 있죠. 그 말은 뭐죠? 건반이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음량이 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어택을 이렇게 밀어놨다 뒤로, 어택을 좀 이렇게 소리를 좀 시간을, 이건 어택은 시간의 단위입니다. 어택을 조금 뒤로 늦게 빼면 아무것도 건반이 들어갔지만, 건반이 키온 했지만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는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영상 길게 안 찍으려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보는데 그거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는 지점에서 내가 앰프로 설정한 음량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의 텀이 있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살짝 소리가 뒤로 밀리죠.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택이 좀 뒤로 밀리는데, 이 말은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앰프로 설정한 음량까지 걸리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모두의 작곡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종결했던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스테인은 볼륨의 크기였죠. 음량이었죠. 음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반이 누르고 있는 중에, 즉 혹은 이 그 시퀀서에서 피아노 롤상에서 이 미디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 우린 이거를 키 홀딩이라고 표현했죠. 제가 키 홀딩, 키 홀드라고 표현했습니다. 키 홀드. 누르고 있는 걸 키 홀드예요. 이 홀딩 중에, 이 홀딩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음량으로 들을지가 서스테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단위가 dB입니다. dB. 지금 얘는 음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스테인에서 최대치로 세팅되어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앰프에서 설정된 음량이고요. 내가 서스테인을 최하로 내려놨다. 이건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DK 설명 안 드렸어야지. 어택이 지금 빠르게, 즉 나는 바로 앰프에서 설정한 음량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 건반이 쭉 누르고 있을 때 난 아무 소리 안 날 거야. 앰프에 엔벨롭이 연결되어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엔벨롭은 모듈레이션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며칠 전 라이브 때도 그러고 이전 영상에도 너무 이제 막 영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정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막 혼자 막 흥분해서 목소리를 좀 막 이렇게 키우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영상에. 그래서 오늘은 좀 최대한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앰프에 지금 엔벨롭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나는 건반이 쭉 홀딩하고 있지만 소리가 안 날 거야. 이 말은 어쨌거나 한번 최고의 소리까지 났다가 결국에 안 난다는 건데, 그때 안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DK죠. 한번 이 상태 들어볼게요. 소리가 나다가 지금 건반이 쭉 찍혀 있는데 소리가 사라지죠. 자, 이때 만약에 DK가 빠르면, 제가 오늘 설명을 위해서 이런 기본 지식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빠르면 당연히 소리가 사라지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볼륨이 아예 사라지지 않고 조금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아예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미묘하게 소리가 남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택 내가 키 온 했을 때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는 부분에서 내가 앰프로 설정해 놓은, 즉 내가 최종적으로 듣길 원하는 음량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택이고요. 서스테인은 내가 건반의 키 홀딩 중에 어떠한 음량으로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지, 그 음량이죠. 건반 누르고 있을 때 음량. DK는 어쨌든 앰프에서 설정한 음량까지 어택의 끝자락에서 한번 가잖아요. 그때 내가 서스테인으로 설정해 놓은 음량까지 걸리는 시간이 DK입니다. 다시 앰프에서 설정해 놓은 음량까지 한 번은 가죠. 어택의 끝자락에서. 그때 내가 서스테인으로 설정해 놓은 음량까지 걸리는 시간이 DK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스테인이 최대치로 돼 있으면 내가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으로 건반 키 홀딩 중에 계속 듣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K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이 시간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어쨌거나 이 앰프에서 설정한 음량보다 좀 줄어들어야, 이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DK이기 때문에 얘가 서스테인이 최대치로 가 있다면 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모두의 작곡의 신지사이저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서스테인이 가장 최대치로 돼 있으면 그때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볼륨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 디케이 타임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서스테인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쨌거나 내가 앰프로 설정한 음량에서 내가 건반을 홀딩 중의 음량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땐 얘가 유의미해지죠. 땅 이렇게 되죠. 만약에 디케이가 길면 줄어드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자, 릴리즈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그냥 잔향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단순히 잔향이 아니라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음량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릴리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소리가 이미 나고 있다. 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릴리즈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한번 건반을 눌러볼게요. 아이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릴리즈 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반에서 손을 뗐을 때 잔향 그 소리가 그 릴리즈 타임의 시간 동안 소리가 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릴리즈를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건반에 손을 뗀 음량에서 완전히 소리가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이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즉 얘가 이렇게 짧게 찍혀 있을 때 요 정도의 시간에 가지고 그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음량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릴리즈가 있어도 서스테인이 지금 최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길게 찍혀 있으면 볼게요. 지금 이미 소리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릴리즈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즉 제가 건반을 빠르게 손을 떼면 근데 누르고 있으면요 소리 안 나죠. 즉 릴리즈는 무조건 잔향이 아니라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음량, 예를 들어서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음량이 작은 상태다. 그러면 그 뗀 순간의 작은 음량에서부터 소리가 사라지는 시간이 이만큼 있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커지지 않는 순간에 건반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그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작은 음량에서 완전히 소리가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이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음량이 올라왔을 때 손을 떼볼게요. 이때는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의 음량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을 때 제가 건반에 손을 뗐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음량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 존재한 거고요. 만약에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소리가 안 나는 상황이라면 이 릴리즈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를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설명드릴 거는 이 엔벨롭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부득이하게 설명이 좀 되었네요. 자, 바로 오늘 설명드릴 벨로시티로 어떻게 톤을 바꾸는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게 너무 그냥 그 영상을 보고 오시라라고 했으면 되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엔벨롭을 설명을 드렸네요. 자,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디사이저를 이해할 때 지금 제가 특정 신디사이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대부분의 이런 서브트랙티브 방식의 신디사이저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뭔가 뒤죽박죽 정보는 많은데 이게 체계가 안 잡히는 이유가 이 라우팅의 중요도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 라우팅, 즉 신디사이저 각각의 파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개념 중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릴 이 벨로시티의 연결입니다. 대부분의 신디사이저가 이 벨로시티를 가지고 특정 파트에 연결을 해서 톤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벨로시티를 연결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벨로시티를 라우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요, 첫 번째,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유. 보통 이거 신디사이저에서 이런 표현 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걸 비아라고도 하고요. 비아. 혹은 이걸 소스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어떤 그 경유에서 벨로시티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좀 전에 벨로시티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벨로시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거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벨로시티를 보통 강약이라고, 어떤 노트의 강약, 어떤 연주의 강약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제가 볼 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사실 벨로시티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속도죠, 속도. 즉 어떤 속도냐면 악기를 연주할 때 타격, 악주가 아니라 악기를 연주할 때 타격, 속도. 예를 들어서 내가 드럼을 연주한다. 그러면 드럼을 빠르게 치면 우리 그 물리 법칙에 의해서, 저희가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는 아니지만 빠르게 속도가 붙으면 그만큼 힘이 붙잖아요. 그리고 그 힘이 붙으면 그만큼 강한 힘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소리가 나겠죠. 큰 소리. 만약에 속도를 느리게 천천히 타격을 하는데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박수를 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가지만 센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현실의 우리 물리적인 그런 법칙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에너지죠. 그래, 결국에 속도가 느리면 작은 소리가 나고요. 속도가 빠르면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에 벨로시티를 그냥 강약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드럼을 시퀀싱하거나 혹은 베이스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뭐 건반 악기,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어떤 모든 악기를 미디 프로그래밍 할 때요. 단순히 벨로시티를 세게 때리냐 약하게 때리냐의 관점을 상상하면서 드럼을 프로그래밍 하든 어떤 베이스를 뭐 실제 치는 베이스를 상상하면서 연주를 하던 그 관점이랑, 이걸 단순히 스네어를 세게 치냐 탐을 세게 치냐 건반을 세게 치냐의 관점이 아니라 그런 속도의 관점에서, 즉 연주자가 드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드럼을 연주할 때 드럼을 연주하는 그 모양을, 그 드럼을 연주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드럼을 시퀀싱 한다고 가정을 하면 단순히 이걸 세게 치냐 약하게 치냐의 관점이 아니라 이걸 어떠한 속도로 연주하냐, 어떠한 속도로 건반을 타건하냐, 요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디 시퀀싱을 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 그 최종 아웃풋에 시퀀싱의 그런 품질이 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더 이상 깊게 얘기 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벨로시티라는 거는 타격 속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데 빨리빨리 얘기 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가 컨탁이나, 여러분들 제가 차근차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쭉 봐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용이 지금 좀 도움이 되시면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히려 저에게 약간 한 방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지금 구독해 주셨다가 영상 쭉 보셨는데 이거 나 괜히 시간만 날린 것 같다, 혹은 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럼 구독했다가 오히려 구독을 빼시면 오히려 저한테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러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그때 구독 빼셔도 되니까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컨탁이나 어떤 여러 그런 악기들을 사용할 때 벨로시티가 임에 따라서 소리가 크게 나고 작게 나는 상황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신디사이저의 영역에서는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신디사이저, 요 신디사이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세럼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신디사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디사이저에서 이 벨로시티가 빠르게 혹은 강하게라고도 표현할게요. 저희는 강하게 이렇게 입력돼 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고, 자 지금 왜 소리가 사라졌죠? 서스테인이 없으니까요. 서스테인이 지금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사라졌죠. 벨로시티가 세다 그래서 소리가 강한다고, 벨로시티가 약하다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 소리의 음량의 변화가 없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벨로시티가 강하고 약하고 혹은 빠르고 느리다고 해서 음량이 변하는 게요, 신디사이저 영역에선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상악기로 피아노를 로드해서 쓰시던 그 밖에 여러 모든 악기들에서 또 역시 벨로시티를 통해서 음량이 변하는 것은요, 그 프리셋, 그 악기를 샘플 기반의 악기를 제작한 제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작자가 마치 신디사이징 하듯이 이 벨로시티 툴을 가지고 앰프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한번 세럼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세럼으로 한번 벨로시티를 가지고 음량을 컨트롤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너무 유치하고 당연하고 쉬운 걸 얘기 드리는 것 같지만 보통 이런 기본의 개념이 정보가 의외로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 이왕 영상 클릭하셨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그 세럼이고요. 아, 이건 세럼 2죠. 세럼 2고요. 자, 일단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노트를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지금 벨로시티를, 지금 제가 편의상 마이크 안 끄고 그냥 듣겠습니다. 벨로시티를 세게 입력해 볼게요.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벨로시티가 약하게, 한번 느리게, 타격 속도니까 느리게라는 표현도 맞겠죠. 느리게 입력해 볼게요. 어떠세요? 지금 음량의 변화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 내가 어떤 프리셋을 로드를 했는데 그게 세럼이든 뭐든 벨로시티를 가지고 음량을 컨트롤하길 기대하고 벨로시티를 바꿨는데 음량이 조절 안 되는 프리셋이 있다면 그거는 벨로시티의 연결이 앰프에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벨로시티를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 하나는 경유하는 방법. 지금 다이렉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로. 나는 벨로시티를 가지고, 자, 벨로시티를 가지고 볼륨을 컨트롤 할 거야. 볼륨을 컨트롤 할 거야.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그 세럼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세럼 같은 경우는 해당 이 영역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고, 혹은 재래식 방식이죠. 직접 그 케이블을 패칭하는 방법처럼 여기 매트릭스 항목 들어가서 너 뭘로 할 거야? 너 소스, 즉 어떤 것으로 컨트롤 할 거야? 난 벨로시티로 컨트롤 할 거야. 벨로시티. 데스티네이션, 도착지. 그래서 벨로시티로 무엇을 컨트롤할 거야? 나 벨로시티로 이 악기의 최종 음량을 컨트롤할 거야. 그 앰프죠. 여러분들, 앰프는요, 우리는 앞으로 신디사이저에서 앰프는 음량이라고 기억할게요. 앰프를 컨트롤할 거야. 앰프를 컨트롤할 거야.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나는 이 세팅을 활용할 거야. 완전히. 절반만 활용할 거야. 활용 안 할 거야. 자, 여기 지금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마운트라는 거는 신디사이저에 따라서 어떤 신디사이저는 뎁스라는 표현도 쓰고요. 어떤 신디사이저는 인텐시티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게 지금 어마운트, 뎁스, 인텐시티 다 비슷한 의미죠. 깊이, 뭐
양, 뭐 이런 뜻이니까요. 난 이걸 완전하게 컨트롤 할 거야. 완전하게 쓸 거야. 이렇게 되면 벨로시티가 가장 강할 때, 벨로시티가 가장 높게 세팅되어 있을 때 내가 앰프에서 설정한 음량으로 소리를 내겠다 이 말이에요. 즉 지금 벨로시티가 낮게 세팅되어 있죠. 얘는 제대로 소리가 안 나야 정상이겠죠. 이 상태에서 벨로시티를 올려볼게요. 벨로시티가 올라가니까 어떠죠? 음량이 커졌죠? 이게 악기마다 다른데요. 지금 세럼 같은 경우는 벨로시티를 낮게 세팅했다 그래서 원래 세팅해 놓은 앰프에서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 라우팅을 구성하진 않았네요. 지금 벨로시티가 최하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작은 볼륨이 나고요. 이 상태에서 벨로시티가 세졌을 때, 빠르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음량에 변화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다이렉트로 다른 곳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벨로시티로 음량을 하나만 더. 지금 완전히 컨트롤 하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완전히 컨트롤 하겠다. 만약에 나는 그냥 이대로 둘 거다. 이 말은 내가 그냥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으로 벨로시티가 세던 약하던 동일하겠다는 말이고요. 내가 지금 보니까 세럼은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에서 벨로시티가 최대일 때 난 이 정도 음량을 더 강조할 거야. 커졌죠?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가면 어마운트, 그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얘를 그대로 두고 나는 벨로시티로 앰프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 웨이브 테이블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 지금 제가 아까 너무 이미 어택, 디케이, 서스텐, 릴리즈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은 그 웨이브 테이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웨이브 테이블에 대해서는 모두의 작곡에서 웨이브 테이블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웨이브 테이블의 그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설정해 놓은 어마운트 양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설정되는 거 보이시죠? 즉 벨로시티에 따라서 재생되는 파형의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볼게요. 지금 이러한 그 삼각파 모양의 트라이앵글 모양의 그 파형이 선택되어 있지만 실제로 재생은 소파가 재생되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벨로시티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특별한 오토메이션이 없어도 벨로시티에 따라서 들어볼게요. 지금 벨로시티에 따라서 오실레이터의 그 위치, 웨이브 테이블의 그런 파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를 다른 데 다 라우팅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이런 톤이 나왔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유추가 좀 되실 거예요. 한번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쉽게 접하시는 세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제가 기본 개념으로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사용하는 약간 디자인은 구닥다리 같지만 서브트랙터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서브트랙터라는 악기에서 보면 이 벨로시티 툴이 세럼하고 기본 개념은 똑같지만 여기 벨로시티라고 그냥 써 있죠. 벨로시티. 자, 세럼은 내가 임의로 내가 어디에 벨로시티를 연결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굉장히 방대하게 여러 다양한 곳에 벨로시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실제로 세럼은 이렇게 뭐 엄청 방대한 신스이기도 한 거죠.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실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상에서 구현이 가능한 범주에서 만든 악기이기 때문에 세럼처럼 벨로시티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방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신디사이저의 장점은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보통 어떤 신스팝이라든지 어떤 힙합에서 듣는 멋진 리드나 베이스 사운드라든지 이런 톤들은 결국에 실제 하드웨어로 메이킹된, 예를 들어서 닥터들의 음악 혹은 뭐 어떤 팝 밴드에서 나오는 그런 신서사이저는 뭐 주노 계열 이런 악기들이 대부분 실제 하드웨어 신디사이저에서 만들어진 톤들이기 때문에 세럼이나 이런 방대한 악기들 물론 좋지만 실제 구현 가능한 범주 안에서의 이런 가상 악기가 주는 장점은 어떻게 세팅을 해도 선택할 수 있는 한계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가 덜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다지 제약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그러면 여기서 난 벨로시티로 앰프를 컨트롤 할 거야. 지금 여기 앰프를 나는 조금만 컨트롤 할 거야. 이게 사실 악기마다 조금 다른데요. 아까 세럼 같은 경우는 기본 앰프가 있고 아까 세럼은 어떤 방식이었죠? 벨로시티가 최하인 상태에서 내가 앰프로 설정한 음량이었고 그게 정방향으로 어마운트처럼 작동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방식이 다른 게 이게 신디사이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유출을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럼을 설명드리고 이 서브트랙터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 여러분들 저의 신디사이저 이런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추론하고 사고하는 그런 능력을 익히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세럼 같은 경우는 벨로시티 2를 사용해서 어마운트를 올렸을 때 벨로시티가 최하인 상태에서 내가 앰프에서 설정한 음량이 재생되고 벨로시티가 점점 세지면 그 앰프보다 더 큰 음량으로 음량을 컨트롤할 수 있었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빈티지 신디사이저들은 이 앰프를 최대치로 세팅을 해놨을 때 뭘 하겠다는 거냐면 나는 벨로시티가 최대일 때 나는 내가 앰프로 설정해놓은 음량을 들을 거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앰프로 나는 컨트롤 안 할 거야. 벨로시티로 앰프를 컨트롤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했다면 벌써 50분이 넘어갔네요. 아이고. 자, 지금 변화가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올라가요. 그럼 얘가 벨로시티가 제일 셀 때 요 음량이고요. 벨로시티가 줄어들면 소리가 안 나게 되죠. 왜? 나는 벨로시티로 앰프를 컨트롤 할 거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아까 세럼에서 저희가 연결했던 방식과 같은 거죠. 자, 나는 벨로시티로 모듈레이션 엔벨롭의 어마운트를 컨트롤 할 거야. 만약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제가 자, 지금 미를 누르고 있거든요. 미, 파, 솔, 파, A, S, D, F, G가 지금 도레미, 파, 솔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솔로 갈게요. 솔로 연주할 거야. 근데 오실레이터 1번에 나는 엔벨롭을 연결할 거야.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 제가 아까 앰프에서 말씀드린 걸 응용해 볼게요. 어택은 뭐였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소리에서 앰프로 설정해 놓은 음량이었죠. 언제? 앰프 때는. 근데 지금 어디에? 피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솔에서 내가 어마운트로 설정한 그 어딘가의 음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를 거야. 그 말은 뭐죠? 난 솔을 눌렀지만 솔 소리가 안 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택이 느리다면 나는 솔을 눌렀을 때 솔로부터 내가 어마운트로 설정한 피치까지 이 시간을 가지고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서스테인을 최하로 가면 다시 원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즉 아까 키 온 하기 전에 원래 상태는 뭐였죠? 우리 이 우주는 원래 어땠죠?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는 적막한 상태였잖아요. 지금 이 피치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원래 상태라는 것은 내가 건반을 키온 할 때 그 키의 음이 원래 음인 거예요. 즉 나는 서스테인을 최하로 내렸다. 내가 솔을 눌렀다면 나는 다시 쫙 올라갔다가 이 키의 원래 음인 솔로 돌아올 거야. 어떻게? DK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빰!
지금 솔이 온 거죠. 만약에 나는 좀 솔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를 거야. 그럼 올라가는 시간은 빰! 되겠죠. 만약에 나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천천히 떨어질 거야. 만약에 나는 완전히 처음부터 솔이 안 나고 어마운트의 음이 날 거야. 약간의 시간이 가지고 올라갈 거야. 왕. 근데 나는 건반을 키 홀딩 중에 원래 눌렀던 솔로 음이 돌아오길 원하지 않고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 어딘가에 있을래. 얘는 솔이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 DK는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겠죠. 원래 음에서 이 어마운트 음까지 쫙 갔는데 나는 키 홀딩 중에 그 자리, 그 음에 머물 거야. 그럼 당연히 DK는 의미가 없죠. 음이 내려와야 DK가 의미가 있겠죠. 자, 이 릴리즈는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음을 나는 지속할 거야. 점점 사라지기까지 그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음에서 원래 음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이 정도 있을 거야. 자,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엔벨롭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의 작곡에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그거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릴리즈가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겠죠. 그 이유는 뭐죠? 앰프 엔벨롭에서 애초에 소리를 안 내주고 있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적용되려면 앰프 엔벨롭에서 어쨌거나 소리가 나야. 만약에 나는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음을 지속 안 할래? 그러면은 뗐는데 원래 소리로 바로 돌아가겠죠. 왜? 소리는 나야겠고 근데 건반에서 손을 뗀 순간에 음을 난 지속 안 하겠다. 그럼 원래 음이 돌아오는데 난 건반에 손을 뗀 순간에 뭔진 모르겠는 그 음이 원래 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난 있을래? 나는 소리를 애초에 릴리즈가 없다? 아무 의미 없죠. 자, 지금 엔벨롭 충분히 설명됐어요. 자,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여기 피치에 연결되어 있는 엔벨롭 이해되셨죠? 단순히 이걸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택, 디케이, 서스텐, 릴리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 영상이나 제가 링크 달아드리는 모두의 작곡의 그 신스타일드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세팅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소리가 나는 거냐면 내가 솔을 눌렀을 때 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어딘가의 음으로부터 다시 솔로 돌아오는데 요 시간을 갖고 돌아온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한번 연주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다면 자, 만약에 난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면 나는 애초에 건반이 키온 했을 때 그 음이 어마운트 음을 더 높인다면 어마운트 음을 낮춘다면 자, 이 상태에서 얘 인버트라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건반을 눌렀을 때 그 위 이걸 순방향이라 그러는데요. 그 위에 음으로 어마운트가 동작했다면 얘를 누르면 내가 건반을 솔을 눌렀는데 그 위의 음이 아니라 이 어마운트 음이 밑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즉 그러면 애초에 높은 음이 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거꾸로 먹었으니까요. 솔을 눌렀으면 낮은 음에서부터 서스테인이 아래로 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서스테인이 아래로 최하로 세팅되어 있다는 건 다시 원래 음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고요. 최상은 어마운트 음에서 존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래 음으로 올라올 거야. 디케이 시간을 가지고.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특별하게 피치밴드 세팅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그 어떤 퓨처베이스나 어떤 EDM에서 듣는 그런 소리가 나왔죠. 만약에 난 그 올라오는 시간을 난 좀 길게 할 거야. DK. 만약에 난 올라오는 시간 좀 빠르게 할 거야.
자, 제가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잘 봐주세요. 지금부터 빠르게. 지금 어마운트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나는 어마운트 세팅 안 할 거야. 그럼 이거는 평소에 아무 이펙트가 없겠죠. 자, 이때 나는 벨로시티를 가지고 모듈레이션 엔벨롭의 어마운트를 컨트롤할 거야. 벨로시티를,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 서브트랙터라는 이 리즌의 신지사이저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고 영상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신지사이저를 만났을 때 그것을 유추하고 그런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신지사이저가 이 기본 개념으로 움직이고 조금씩 각자의 신지사이저의 UI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개념이 같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벨로시티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엔벨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모듈레이션 엔벨롭을 나는 벨로시티로 사용할 거야. 사용 안 할 거야. 사용할 거야. 이 말은 뭐죠? 나는 벨로시티를 최하로 돼 있을 때는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벨로시티를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마운트가 먹는 거예요, 이 벨로시티로. 자, 만약에 내가 이 모듈레이션 엔벨롭의 벨로시티 사용량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최대치로 올려놨는데 이걸 만약에 최대치가 아닌 엄청나게 지금 많은 어마운트가 먹는 거 보이죠? 최대치가 아닌 요 정도의 선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벨로시티가 가장 셌을 때, 가장 높은 벨로시티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어마운트가 마치 요게 아니라 한 요 정도의 선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간지러워서. 자, 지금 벨로시티에서 모듈레이션 엔벨롭 어마운트를 가득 안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더 밑에서부터 들어가죠. 만약에 얘가 지금 인버트가 아닌 순방향으로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 빵이 아니라 빵이 되겠죠. 엄청 높은 데서부터 지금 소리가 나죠. 왜? 벨로시티를 세게 했는데 이 모듈레이션 엔벨롭에 나는 벨로시티의 이 사용을 가장 세게 했기 때문에 어마운트가 너무 높게까지 간 거예요. 그럼 얘를 좀 줄여보면 빰, 역방향으로 먹으면 빰. 지금 이게 되시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나머지는 다 그냥 나는데 저음만 긁고 올라가는 소리, 피치가 낮은 음에서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저음은 지금 알아차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고음으로 갈게요. 고음만 나는 얘를 벨로시티를 올려주면 그러면 나머지 음들은 그냥 일직선의 소리가 나는데 이 음만 지금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이런 세팅 같은 경우는 오토메이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물론 요즘에는 MP라는 특정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러한 세팅을 에이블톤에서는 지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 논의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오토메이션으로 이러한 세팅을 한다고 하면 이 해당 모든 노트가 다 피치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혹은 나는 얘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트랙만 따로 빼서 악기를 하나 더 열어서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신디사이저 세팅은 특정 노트만 벨로시티로 피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피치가 컨트롤되고 얘네는 컨트롤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난 얘는 컨트롤 안 하고 싶어.
제가 지금 잠깐 마이크를 끄고 얘기했네요. 여러분들 지금 긴 영상 봐주시냐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십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잠깐 끊고 가려다가 지금 빠르게 이야기를 바로 드릴게요. 여기 지금 어택이 지금 빠르게 세팅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어택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나는 이 앰프의 어택을 벨로시티로 컨트롤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벨로시티가 다 센 상태잖아요. 즉 실제로 앰프 엔벨롭의 어택이 세팅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게 이 소리가 들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저음은 그냥 바로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벨로시티 내리면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방식은 모든 대부분의 신디사이저가 다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이건 세럼도 마찬가지고요. 세럼에서는 아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을 보여드렸죠. 자, 지금 빠르게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 경유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방식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럼으로 거의 영상이 막바지에 가니까요. 좀만 봐주세요. 제가 너무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다, 왜냐면 이 영상이 어느 정도 신디사이저를 이해하신 분들도 보시겠지만 아직 어택 디케이 서스텐 릴리즈 혹은 이런 엔벨롭, 어마운트, 무슨 뭐 LFO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를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이 길었지만 지금 좀만 더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 긴 영상 보시느냐고 너무 고생이십니다. 그래도 좋은 정보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자,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 이걸 리셋 해 볼게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나는 LFO로 자, LFO 2번으로 난 LFO 2번으로 피치를 건드릴래. 피치. 오실레이터 A의 피치를 건드릴 거야. 근데 지금 어마운트가 자, 여기 보시면 어마운트가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죠. 어마운트를 난 이 정도 건드릴 거야. 자,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어마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움직이죠. 근데 이때 나는 이거를 평소에는 적용이 안 되고 모듈레이션 휠이 움직일 때만 적용할 거야. 이게 바로 경유입니다. 경유. 이걸 보통 억스 소스, 비아라고도 하는데요. 경유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모듈레이션 휠이 작동할 때만 구동될 거야. 참고로 얘도 지금 어마운트 비슷한 이 아웃풋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기본 디폴트가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따로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건반이 키 온이 들어갔을 때 좀 전에 이게 없을 때는 근데 모듈레이션 휠을 억스 소스 혹은 비아라 그랬어요. 이 경유한다는 세팅을 해버리면 안 먹죠. 근데 언제? 즉 우리가 어떤 프리셋을 로드했을 때 모듈레이션 휠을 올렸을 때 피치가 흔들린다 혹은 모듈레이션 휠을 올렸을 때 필터가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엔벨롭 LFO2 이거 같은 거를 나는 필터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신디사이저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연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세럼 설명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필터를 지금 일단 켜고 지금 필터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근데 지금 피치는 안 움직이죠. 왜? 피치는 제가 억스 소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나는 이것 또한 평소에는 작동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억스 소스에다가 모듈레이션 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필터가 너무 낮게 세팅되어 있네요. 필터를 좀 높여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이 세팅을 자, 이제 바로 해답 나갈게요. 지금 요런 자, 이게 오실레이터의 그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 그리고 필터의 세팅을 지금 방금 마이크 꺼져 죄송합니다. 필터의 세팅을 나는 벨로시티를 경유할 거야. 평소에 그래서 벨로시티에 따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에 이걸 다이렉트로 필터에 연결하면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고정이 되겠죠. 벨로시티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기본 개념.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어그로 끌어가지고 조회수 막 이렇게 빨고 그럴 취지가 아니고요. 진짜 볼 분만 보시라는 차원에서 영상 조금 길어져도 올리는 거니까 이왕 보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벨로시티로 난 필터를 컨트롤할 거야. 이거의 문제는 뭐죠? 이렇게 컨트롤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벨로시티로 필터는 컨트롤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 문제는 필터가 고정이에요. 안 돼 있었어요. 얘가 필터가 고정입니다. 그러면 벨로시티가 세면 필터가 움직이지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정적이에요. 동적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벨로시티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날 테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벨로시티가 세지면 필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할 때 경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봐주세요. 나는 벨로시티로 필터를 컨트롤하지 않을 거야. 난 뭘로 컨트롤할 거야? 나는 엔벨롭 2로 컨트롤할 거야. 엔벨롭 2로 필터를 컨트롤할 거야. 필터를 난 그래서 서스테인 아래로 건반 키 홀딩 중에 내가 필터로 원래 세팅해 놓은 주파수까지 돌아올 거야. 어떻게? 이 디케이 타임을 가지고. 그러면 돌아오죠? 자, 디케이 타임을 조금 늘려볼게요. 돌아올 거야. 근데 나는 벨로시티로 이 어마운트를 컨트롤 할 거야. 벨로시티로. 그럼 이게 벨로시티가 약할 때는요. 자, 벨로시티가 약할 때는 거의 안 먹어요. 안 먹죠. 벨로시티가 세지면 제가 여러분들 그 아까 들려드렸던 이 곡의 톤 메이킹은 이러한 방식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세럼을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자, 세럼 1을 썼고요. 당시에 제가
자, 이거 제가 특정 프리셋을 쓴 게 아니라 소리를 만들어 쓴 거기 때문에 인트 프리셋이라고 돼 있는데, 매트릭스 보면 난 LFO2를 가지고 이 LFO2를 가지고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을 컨트롤할 거야. A 오실레이터에. 그리고 B 오실레이터에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 컨트롤할 거야. 필터의 컷오프를 컨트롤할 거야. 근데 나는 벨로시티마다 그걸 다르게 할 거야. 억스 소트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이 베이스는 벨로시티에 따라서 제가 얘죠. 벨로시티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이 벨로시티가 약해지면요, 필터 올라가다 말죠.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도, 만약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었다면 이게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한 곳에 머물겠죠. 벨로시티에 따라서. 근데 지금 어떻죠? 움직이죠. 왜? 이거를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LFO로 설정을 해놨는데 난 이 LFO의 어마운트를 벨로시티로 컨트롤할 거야. 지금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걸 만약에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벨로시티를 세팅을 해서 이 데스티네이션 도착지를 세팅해도 되나, 그거는 벨로시티에 따라서 특정 위치가 고정이 되는데 난 그걸 원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벨로시티로 컨트롤할 거야. 그럼 움직이게 하는, 연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LFO 세팅을 하되 그 세팅 자체를 벨로시티의 허락을 맡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벨로시티가 강해지면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메시브는 열기가 조금 뭐한데 메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메시브도 그냥 영상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 메시브는 키보드 트래킹, 이 키보드의 위치 그리고 벨로시티에 따라서, 자, 지금 요거 보시면 이거 너무 헤비하게 접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톤을 들어보면 지금 얘는 제가 벨로시티가 아니라 키보드 트래킹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전혀 괴상한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얘를, 자, 지금 또 제가 여기다가 벨로시티까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메시브 같은 경우도 지금 특정 프리셋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조작해서 만든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뭐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면 이런 컴플렉스 트로의 이런 특정 베이스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도 한번 영상으로 올릴게요. 오늘은 그건 생략할게요. 어쨌든 얘 역시 LFO와 엔벨롭으로 나는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 그리고 필터의 위치를 컨트롤 할 건데 나는 그거를 벨로시티의 허락을 맡을 거야. 이해되시나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사실 어떤 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시청자분께서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신디사이저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룰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개념이 잡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애초에 오늘 얘기 드린 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 애초에 신디사이저를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많이 아세요. 근데 확실하게 기본 개념이 이렇게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라기보다 특정 신디사이저에 대한 그런 사용법의 관점으로 알고 계신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신디사이저에서 톤 메이킹 하거나 사운드 디자인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각각의 파트가 어떻게 라우팅 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연결을 했을 때 신디사이저의 톤이 변동이 생기는데 이때 가장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벨로시티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벨로시티를 가지고 어떤 사운드의 연결을 통해서 라우팅을 통해서 소리를 변경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벨로시티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벨로시티를 경유하는 방식이 있다.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도 너무 좋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벨로시티가 약할 때 혹은 강할 때 볼륨이 되는 당연하게 알고 있던 그것조차도 그 프리셋을 만든 누군가가 벨로시티를 가지고 앰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라우팅 해놨던 거다. 단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의 장점이자 단점은 동적이지가 않고 정적이다. 그냥 특정 벨로시티의 어떤 특정 상황을 고정으로 박아버리는 거죠. 근데 엔벨롭, 시간의 흐름,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 앰프 엔벨롭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될 수 있고요. 피치 엔벨롭에서는 그 엔벨롭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가 다르게 작동하는데 이때 그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의 어마운트 값을 평상시에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난 벨로시티의 허락을 받아서 세팅한다. 그러면 그 벨로시티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와는 다른 그 해당 엔벨롭 혹은 LFO를 사용하는데 벨로시티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적인 느낌이 바뀌어질 수 있다. 저는 이 해당 컴플렉트로 음악을 만들 때 베이스 톤을 만들 때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과 그런 필터의 위치를 LFO로 컨트롤할 수 있게, 즉 소스는 LFO고 도착지, 내가 컨트롤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데스티네이션이죠. 그곳을 웨이브 테이블의 위치 혹은 필터의 위치로 세팅을 했으나 평소에 그냥 그렇게 계속 똑같은 느낌으로 세팅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벨로시티를 가지고 특정 필터의 위치, 특정 웨이브 테이블의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경유 세팅을 한 거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고요. 단순히 제가 이 얘기만 드렸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좀 더 짧아질 수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이 영상을 처음 저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를 최대한 제 딴에는 나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가볍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벨로시티는 사실 강약이 아니라 타격 속도, 빠르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 프로그래밍 할 때 벨로시티를 강하게 했냐 약하게 했냐의 관점도 물론 좋지만 벨로시티를 빠르게 혹은 어떤 악기를 타격할 때 빠르게 혹은 느리게 연주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미디 프로그래밍이 될 때 좀 더 아웃풋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으로 제가 종종 모두의 작곡도 마찬가지고요. 제 개인 채널에서도 마찬가지고 종종 이런 신디사이저의 짧은 팁 혹은 짧은진 모르겠지만 영상이 그런 신디사이저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계속 업로드 해드릴 텐데 제 취지는 특정 신디사이저, 그게 세럼 그 밖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특정 악기 리프로 이런 특정 악기를 설명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신디사이저 혹은 어떤 새로 발매된 어떤 악기를 봤을 때 저를 통해서 신디사이저에 대한 개념이 잡히신 분이라면 어떤 새로운 신디사이저를 마주했을 때 충분히 제조사의 의도대로 지그시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갖춰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벨로시티를 가지고 신디사이저를 톤메이킹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이걸 내용을 좀 더 저는 더 쉽게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을 저도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영상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다소 내용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익혀서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개념이 잡히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시다면 한번 이번에 기회에 저를 아셨거나 혹은 이미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곡 닌자 해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